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풀어냈습니다. 불모의 사막에 푸르게 펼쳐진 농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는데요. 이제는 5일 강국의 왕실조차 처음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이 동양의 나라에 그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초기엔 아예 무시했던 이 나라에 왜 지금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더욱이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이 기술을 반드시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은 그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흐메드 알자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기술개발청의 국장이죠. 매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황금빛 모래 언덕은 아름답지만 농업 전문가인 저에게는 극복해야 할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오늘도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알자르 국장님. 비서가 전해준 일기예보를 듣자마자 이마에 주름이 더 깊게 파였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물은 점점 부족해지고 땅은 메말라가고 국민들의 식탁은 수입식품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15%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동료의 질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책상 위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이메일이었죠. 한 줄의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사막 환경에서의 스마트팜 성공 사례 한국농촌진흥청. 10년 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개최된 국제농업회의가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 본 기술들은 너무 비효율적이었고 발표자들은 이론만 늘어놓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회의에서 만난 아시아 농업 전문가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의 전통 농법을 고집하면서도 현대적 해결책은 서구에 의존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죠. 그 이후로 아시아의 농업 기술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농업보다는 전자제품으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스마트폰이나 만들지 농업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때 제가 중얼거렸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기만 한다는 편견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우디의 사막 환경은 너무 독특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은 적용될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구의 최첨단 관계 시스템도 실패했는데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나는 아무 기대 없이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된 보고서의 사진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 없는 환경에서도 푸른 잎채소가 자라고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농장이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을 극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도 우리보다 농업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의심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 미세한 희망의 씨앗이 제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아시아 국가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는 아시아에 대한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할 뿐이야. 한국은 농업 국가도 아니잖아. 그들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의심 가득한 눈으로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놀라움이 커져갔어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온실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센서와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었죠. 무엇보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서구를 모방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농업부 장관실에서 온 비서였어요. 알자르 국장님, 장관님께서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참석해 주세요. 비서가 떠난 뒤 다시 한번 한국의 스마트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푸른 농장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의심이 밀려왔죠. 아시아 소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 사막을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이 뭘 안다고.
자동차 안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서구의 선진 기술도 실패한 우리 환경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온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우린 그들보다 농업 역사도 길고 자원도 더 많아 그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어라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의 사막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달. 평생 이 풍경을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래 위에 푸른 희망이 자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편견과 희망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국민의 식량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내키지 않는 마음이 컸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제 편견쯤은 잠시 접어둘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과의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식량 안보의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였죠. 알자르 국장 서구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 아시아 쪽 기술은 어떻소? 제 안에 자리 잡은 편견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의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어제 본 한국의 스마트팜 자료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후 즉시 연구팀을 소집했어요. 지난 3년간 우리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죠.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릴 때인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극한 환경에서 성공한 농업 사례를 모두 조사해 보세요. 연구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자국 내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발전시켜 왔더군요. 물 사용량을 90%까지 줄이고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수직 농법이었어요.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 생산량을 이끌어내는 기술이었죠. 국장님,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경과 문화를 함께 고려한 총체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원의 말에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정말 우리 사막 환경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중 특별히 눈에 띄는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한국이 UAE와 함께 진행한 사막 스마트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진 속 두바이의 사막에 자리한 푸른 온실은 마치 오아시스 같았죠.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의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관님께 특별 보고를 드렸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관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한국 방문을 승인하겠소. 하지만 결과물이 필요하오. 알자르. 승인을 받은 후 바로 한국농촌진흥청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일주일 내에 방문 일정이 확정됐죠. 출국 전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리야드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막 너머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흐메드, 진정한 지혜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는 평생 농부로 살면서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 땅을 지켜보셨죠. 만약 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내일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의 사막에 희망을 심을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리야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습도 높은 공기가 피부에 닿는 감각이 낯설었죠. 알자르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농촌진흥청의 김민준입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김민준 연구원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푸른 산들,
도심 곳곳에 자리한 공원들. 사막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모든 것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내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죠. 김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농업 기술이 발전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사막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전통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작은 그릇들이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건 모두 반찬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채소를 즐겨 먹어요. 상추, 시금치, 무, 오이 모두 신선한 채소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신선함이 터졌어요. 이런 맛은 사우디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 모든 채소들이 한국에서 자랐나요? 네, 대부분은 국내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스마트팜 견학이 시작될 텐데 과연 어떤 기술들을 만나게 될까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오늘 경험한 한국의 첫인상은 그 의구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움직임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알자르 박사님,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민준이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자국의 기술을 외국인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명예로운 일인 듯 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 대신 넓은 들판과 산이 펼쳐졌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 거대한 유리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저곳이 한국의 최첨단 스마트팜 연구단지입니다. 유리 온실 너머로 푸른 작물들이 보였습니다. 사막에서 온 저에게는 마치 신기루 같은 광경이었어요. 이곳에서 과연 우리 사막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건물에 들어서자 청량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온도와 습도. 그리고 푸른 식물들의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망의 씨앗이 조금 더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저희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김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우리 사막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연구단지의 첫 번째 시설은 버티컬 팜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층층이 심어진 채소들이 보랏빛 LED 조명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이곳은 물 사용량을 일반 농법의 5%만 사용하면서도 10배 이상의 생산성을 내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반 농법의 5%의 물로? 사우디에서 물은 금보다 귀한 자원이었기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혁명적인 일이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비결은 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식물이 사용하지 않은 물은 다시 수집되어 정화 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각 식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만큼만 물을 공급하죠. 시설을 돌아보며 놀라운 기술들을 하나씩 접했습니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상태를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시기와 양을 인공지능이 결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작물마다 생육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최적의 성장 조건을 알고 있죠. 실제로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인공지능이 농부의 역할을 한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농업을 매우 전통적인 분야로만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첨단 기술과 농업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해요. 실제로 UAE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UAE라면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죠. 이 말에 희망이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마트 온실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온실은 사막의 극한 기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외부가 50도 이상이어도 내부는 항상 최적 온도를 유지해요. 온실 내부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바깥의 더위가 무색하게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토마토, 오이, 딸기 같은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려 있었고 로봇팔이 자동으로 수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다니 믿기 어렵네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농업 인구가 급감해서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었죠. 사우디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농업을 기피하고 도시로 떠나갔죠. 이 기술이 우리에게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연구소의 마지막 방문지는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각 농장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모든 스마트팜을 중앙 통제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AI가 먼저 감지해서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간이 개입하죠. 데이터 센터의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한 농장의 상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작물의 성장률, 수확량, 예측, 물 사용량, 에너지 소비량까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었어요. 농업이 이렇게 정밀한 과학이 될 수 있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알던 농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 사막에도 이런 기술이 적용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왔던 제 마음은 이제 희망과 가능성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운 기술을 만나게 될까요? 기대감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연구소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알자르 박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입니다. 사막 환경 적응형 스마트팜 연구팀의 책임자예요. 처음 본 한국 여성 연구원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소영 박사님, 사막 환경 연구라 제가 꼭 듣고 싶던 분야네요. 소영 박사는 우리와 함께 오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준과는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스마트팜 기술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제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 팀은 특별히 물 부족 지역을 위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했죠. 소영 박사를 따라 극한 환경 테스트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기후 조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작물의 적응성을 테스트하는 시설이었어요. 이 챔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비슷한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낮에는 4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챔버 안에는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날씨를 재현했다는데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극한 환경에서 작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전적으로 극한 환경에 강한 품종을 선별했어요. 둘째, 미세 환경 조절 기술을 사용합니다. 식물 주변의 작은 공간만 최적화하는 거죠. 소영 박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깊이와 교육자의 친절함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영 박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어릴 때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자랐는데 매년 가뭄과 홍수로 농사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 기술을 연구하게 됐죠.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농장에서 자라며 사막의 가혹함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농부셨어요. 점점 메말라가는 땅에서 작물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죠. 그래서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단순한 이익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니까요. 소영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작물 유전자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극한 환경에 강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토마토는 일반 품종보다 염분과 고온에 50% 더 강합니다. 사막 환경에 특화된 품종이죠. 유리 케이스 속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다면 정말 혁명적일 거예요. 이 기술은 얼마나 검증되었나요? 실제 사막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셨어요? 네, 우리는 UAE의 알아인 지역에서 2년간 필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유망했어요. 소영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UAE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전문성에 점점 더 감명받았어요. 아시아 여성 과학자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소영 박사는 저를 작은 한식당으로 초대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음식은 김치찌개라고 합니다. 발효 채소를 활용한 우리 전통 요리죠. 매콤한 국물을 한 입 맛보니 입안에 강렬한 맛이 퍼졌습니다. 첫 인상은 놀라웠지만 몇 숟가락 더 먹자 중독성 있는 맛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독특한 맛이네요. 당신들의 문화는 음식에서도 혁신적인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발효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필요가 혁신을 낳은 거죠.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소영 박사는 한국이 어떻게 전쟁 후 폐허에서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서구의 기술을 따라하려 했지만 곧 우리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 소영 박사는 내일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운영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기술들 그리고 소영 박사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의심과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우리 사막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리야드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농업부 장관님은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알자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했소. 당신이 책임자요. 그 순간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봤던 기술을 실제로 우리 사막에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었고 한국에서는 기술 지원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소영 박사도 6개월간 사우디에 머물며 프로젝트를 도울 예정이었어요.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설렜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황무지에 시범 농장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첫날 그곳을 방문했을 때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바위투성이 땅은 한국에서 본 푸른 스마트팜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농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는데 소영 박사가 제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다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는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자신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공사는 바로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과 우리 작업자들이 함께 일하며 때로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마찰이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범 농장은 3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직형 실내 농장, 스마트 온실 그리고 소형 개방형 농장이었죠. 각각 다른 작물과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극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성공하면 그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소영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우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건조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었죠. 건설 3개월 차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직형 농장의 냉각 시스템이 사막의 극심한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고장났어요.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난관에 부딪히자 팀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외국 기술에 의존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죠? 수석 엔지니어인 파리드의 비난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도 사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제 커리어는 물론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계획에도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소영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파리드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한국 기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봐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문제점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팀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던 사우디 엔지니어들도 점차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한 뒤 파리드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은 늦게까지 남아 냉각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를 완성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사막 환경에 맞게 수정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2주 후 새로운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작물이 심어지는 날이 왔어요. 상추, 시금치, 바질 같은 잎채소들이 실내 수직 농장에 심어졌고 토마토와 오이는 스마트 온실에 심어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2주 후면 첫 수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소영 박사의 말에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이 작물들이 정말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환경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었기에 불안감이 컸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농장에 도착해서 작물들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더디게 느껴졌지만 열흘쯤 지나자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른 잎들이 자라나는 광경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어요. 시범 농장이 완성된 지 한 달 후 첫 수확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업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고 미디어도 대거 몰려왔습니다. 설명회에서 저는 자신 있게 스마트팜의 원리와 장점을 소개했어요. 이 기술은 물 소비량을 기존 농법의 10%로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20배 증가시킵니다. 또한 화학 비료와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입니다. 장관님은 감탄하며 직접 수확한 상추를 맛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알자르 자네가 해냈군. 이건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야.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소영 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자르 박사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될지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막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범 농장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미디어에서 다루더니 곧 국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녹색혁명, 사우디의 스마트팜 실험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농장 개방일에는 수백 명의 방문객이 몰려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여성 방문객들이 많았던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알자르 박사님, 저도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곧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저는 농업 분야가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농장이 알려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첨단 기술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스마트팜이 그 두 가지를 결합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소영 박사의 제안으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만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놀랍네요. 젊은이들이 농업에 이렇게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새로운 세대에게는 농업이 아니라 에그테크입니다. 기술과 지속 가능성이 결합된 새로운 분야죠.
소영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전통적인 농업은 쇠퇴하고 있었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범 농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우디 최대 슈퍼마켓 체인이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은 거예요. 팀원들과 함께 첫 상품이 진열된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다라는 브랜드로 포장된 채소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미래입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한 건강한 식품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소영 박사는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계약 기간은 곧 끝나지만 그동안 우리 팀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시범 농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전국에 50개의 스마트팜 단지를 건설하는 그린 사우디 이니셔티브였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알자르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사우디 농업의 새로운 얼굴이 되셨네요. 동료의 축하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아시아 기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끄는 지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소영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그녀를 특별한 식사에 초대했어요. 사우디 전통 음식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당신의 문화를 경험했으니 이제 제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양고기와 쌀로 만든 카브사와 다양한 메제를 맛보며 우리는 지난 6개월을 회상했습니다. 많은 도전과 성공 그리고 변화가 있었죠. 소영 박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음 날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약속했습니다. 곧 더 큰 프로젝트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파트너로서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많은 작물로 다양화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농업이 미래가 없는 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유망한 분야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저녁 시범 농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작은 새싹처럼 우리의 희망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막의 모래 위에서 피어나는 녹색 혁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낸 변화였습니다. 시범 농장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사우디 최초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개장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50헥타르 규모의 농업단지가 리야드 외곽에 완성되었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식전 연설을 준비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의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의심했는지,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을 얼마나 경시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그런 편견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알자르 박사님, 5분 후에 연설 시작입니다. 보좌관의 알림에 긴장이 됐습니다. 객석에는 농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과 한국에서 온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소영 박사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농촌진흥청의 국제협력본부장이 되어 오늘 행사에 참석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스마트팜 단지는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녹색 오아시스였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스마트팜 단지는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연설을 이어갔어요. 2년 전 저는 한국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바로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잠시 소영 박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국가지만 공통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물 부족, 식량 안보 문제, 이런 도전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제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농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둘러보며 방문객들은 감탄을 연발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수직 농장과 태양열로 작동하는 담수화 시스템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자르 박사님,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루셨네요. 소영 박사가 제게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열정이 넘쳤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죠. 그 저력이 농업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소영 박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다른 나라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죠. 이런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 정신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저는 진심으로 그녀와 한국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단지 뒤편으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사막의 모래 언덕이 보였어요. 그 황금빛 사막과 푸른 농장의 대비가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는 사막을 더 이상 장애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환경이자 새롭게 재해석해야 할 기회였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소영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년 전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기술을 무시했고 한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 모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 편견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소영 박사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팜 기술을 더 작은 규모로 개발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막 전역에 분산된 소규모 스마트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접근 방식을 사우디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두 아이디어 모두 훌륭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다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문화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총체적인 시각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현실적인 태도도요. 우리가 서구의 기술만 쫓아다녔던 건 큰 실수였습니다. 소영 박사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짧은 농업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기술을 훌륭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석양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술 중심의 농업 강국으로 발전시키고 사막을 극복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알자르 박사님,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한국 음식을 어색해하셨죠. 이제는 어떤가요? 소영 박사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김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집 냉장고에 항상 있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음식 문화부터 농업 기술까지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막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농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사우디 농업의 지도를 바꿀 청사진이 될 것이었죠. 계획서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창의성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보여준 모델이죠. 그들의 기술과 지식 공유 정신 그리고 협력의 가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너머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맑은 하늘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더 이상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으로 가득한 캠퍼스처럼 보였죠.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막에 희망을 심고 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우면서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 이제 녹색 희망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닌 문화와 지식의 교류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협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이 여정은 이제 가장 보람찬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기가 작은 나라도 창의성과 헌신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쌓아온 지혜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농업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철학이자 문화였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우리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우디의 황금빛 사막에 푸른 희망을 심는 여정. 그 시작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와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협력과 혁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요. 이것이 제가 사막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씨앗이 모래 위에서도 자랄 수 있다면 우리의 꿈도 어떤 환경에서든 싹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꿈을 키우는 데는 열린 마음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사막의 희망을 일구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